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데요. 건축 기사부터 이탈리아 전통 방식, 또 나노 기술 논문, 한국 주거 문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물질, 바로 소석회와 그 마감재인 플라스터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얀 가루에서 시작해서 고대 로마부터 현대 기술, 그리고 여러분 집 벽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소서페,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이라는 게 언뜻 보면 그냥 하얀 가루 같지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사무과 건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히 오늘날 한국의 주거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부터 좀 짚어볼까요? 소석회, 이 하얀 가루요. 이게 대체 뭔가요? 석회석에서 시작해서 물 만나면 뜨거워지고 또 공기랑 만나면 다시 돌처럼 딱딱해진다니 신기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 순환 과정이 핵심인데요. 우선 석회석, 그러니까 탄산칼슘이죠. 이걸 900도 이상 아주 높은 온도로 구워요. 그러면 생석회, 산화칼슘이 되는데 여기에 물을 조심스럽게 반응시키면 열이 확 나면서 소석회, 즉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다시 만나면 원래의 그 단단한 돌성질, 탄산칼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기경성이라고 부르죠. 오래된 석회 건축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환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와, 기경성. 그 순환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만드는 방식도 보니까 전통과 현대가 딱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그 그라셀로 디 칼체 방식 같은 경우는 좋은 돌을 골라서 일주일이나 굽고 그 소석회를 최소 2년 이상 숙성시킨다고요? 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네, 그렇죠. 그 전통 병식은 정말 느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시키면서 불순물은 가라앉히고 입자는 안정화시켜서 최상의 품질, 그러니까 작업성이나 내구성을 얻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소석회 입자를 만드는 그런 현대적인 연구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나노기술 연구는 뭐랄까 반응성을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 예를 들면 특수 코팅제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소속회의 물성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전통 방식이랑 목적은 다르지만 서로 소속회의 가능성을 넓혀준다는 점에서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석회가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고대 로마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현대 건축의 모르타르, 농업에서는 토양 개량하고 축사 소독, 심지어 물 정화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랐던 게 이게 쓰레기 소각장에서 유해물질 제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분말 소속회가 보통 활성탄이랑 같이 쓰이는데요. 쓰레기 태울 때 나오는 그 배출가스 속에 황산화물, SOX나 염산, HCl 같은 대기오염 물질들, 또 다이옥신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그 이중백 필터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재미있는데 한 번 사용한 소속회란 활성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첫 번째 필터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품 사용량은 줄이면서 제거 효율은 높일 수 있으니까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렇군요. 아, 정말 팔방민이네요, 소속회. 근데 이 소속회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가 바로 건축 마감재, 플라스터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유독 한국에서는 이 플라스터가 좀 낯설다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거의 절반 이상, 53.1%가 아파트에 사는데 대부분 벽지나 페인트를 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한국 인테리어 시장의 어떤 특수성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시공 속도나 비용 효율성이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벽지, 페인트, 아니면 석고보드 같은 좀 더 시공이 빠르고 대중적으로 익숙한 자재들이 주류가 된 겁니다. 반면에 라인 플라스터, 그러니까 석회 플라스터 같은 천연 플라스터는 이게 시공 난이도가 좀 높아요. 숙련된 기술자도 부족하고 건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초기 비용도 좀 더 들고요. 그래서 대중화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먹고 입는 것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정작 매일 숨쉬고 생활하는 공간의 병 마감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매일 만지고 보는 벽인데 말이죠.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같은 문제들 때문에 건강한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게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환경 마감재 찾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터, 특히 라임 플라스터나 클레이 플라스터, 그러니까 흙 플라스터 같은 천연 플라스터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이런 천연 플라스터들은 흔히 살아 숨쉬는 벽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통기성이 뛰어나고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해주고 곰팡이나 결로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천연 재료니까 그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걱정이 거의 없다는 거. 이게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아, 건강 측면에서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요즘 지속 가능성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연 재료를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나중에 폐기할 때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지속 가능한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는데요. 인공적인 느낌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좀 획일적일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공간에 개성을 더해주고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고 플라스터나 시멘트 플라스터 같은 다른 종류들도 있지만 특히 건강이나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천연 플라스터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최근에는 플라스터 호움 같이 이런 천연 플라스터의 가치를 알리고 좀 검증된 제품들을 소개하려는 노력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네. 오늘 정말 소속회 많은 이 하얀 가루 하나로 시작해서 고대 건축의 지혜부터 현대 산업 기술, 그리고 우리 집 벽 마감재 미래까지 아주 넓은 이야기를 넘나들었네요. 돌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다가 다시 돌의 성질로 돌아가는 소속회의 여정, 그리고 이걸 활용한 플라스터가 우리 주거 환경에 던지는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이탈리아 장인들이 최고의 품질을 얻기 위해서 2년 혹은 그 이상씩 소속회를 숙성시키면서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림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 현대사회, 특히 아파트 중심의 우리 주거문화 속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완성해야 하는 이런 천연 마감재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기다림 그리고 그 자연의 속도를 존중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건강, 환경 그리고 공간이 주는 어떤 진정한 위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Create your wall with Plaster Home.